2024 선을 넘는 과학자들,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과학 소통 강연 선을 넘는 과학자들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 허재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저자 강연 시리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이상원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뇌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많이 비슷할까요? 예, 오늘 떠나실 때는 아마 다르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예. 오늘 오신 분들이 집에 가실 때는 그래도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끔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파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TV나 이런 매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챗GPT,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챗GPT란 채팅하는 인공지능이냐? 뭐 그 말도 맞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된 처음은 우리 인간의 언어를 좀 인공지능에 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과학자들이 처음에 했고요. 우리 살면서 모든 대부분의 대화가 말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문화, 삶, 지식,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에 담을 수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언어를 들여다봤어요. 스토리가 있죠. 주사를 맞아서 아파서 울었다, 근데 아이스크림 얻어먹고 다시 조금 기분이 좋아졌다. 이 전체 얘기도 있고 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보면은 또 인과관계들이 있습니다. 울었다 하나를 집어 생각해 보면, 왜 울었냐? 아파서 울었다. 왜 아팠냐?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왜 기분이 나쁘냐?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자체가 평행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다 원인과 결과로 저희가 묶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라는 거는 대부분이 이런 원인과 결과, 일어난 사건 순서에 따라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인공지능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한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옛날 챗GPT 전의 인공지능은 채팅창이 길게 치면 잘 까먹어요. 호랑이 얘기하다가 사자 얘기하다가 다시 호랑이 얘기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까먹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 이게 별로, 막상 쓰려고 그러면 시원찮았어요. 이게 사실 이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더 오래된 필립 딕이라고 하는 작가의 어떤 소설에서 아마 영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 언어, 이런 것, 사건,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넣고 꺼낼 수 있을까? 그래서 잘 안 되다가 챗GPT가 갑자기 탁 나타나서 이제 잘 된다고 하죠. 그러면 얘는 도대체 인간의 언어를 어떤 식으로 배우길래 이렇게 잘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챗GPT가 왜 잘 되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원인과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 내가 기억하는 방식, 인간이 기억하는 방식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 인공지능 만들 때는 주사를 맞았으니까 아팠다, 기분이 안 좋아졌다, 그 다음에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으니까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일어나면서 다 원인과 결과로 묶어볼 수 있죠. 그걸 인공지능에다 어떻게든 집어넣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죠. 챗GPT는 그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을 싹 버리고, 이걸 시메트리라고 하는데, 모든 사건에는 비대칭적이고 원인과 결과로 하는 게 인간의 생각 방식인데, 얘는 모든 사건을 대칭적으로 봅니다. 완벽한 대칭으로. 그래서 그런 비유로 가져온 게 The Arrival이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있었고, 우주인하고 만나서 소통하는 영화.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외계인하고 소통을 하는데, 외계인이 언어를 이렇게 유리창에 그리듯이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챗GPT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 문장을 채팅창에 집어넣었다 또는 뭐 한글로 집어넣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이스크림 먹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을 하지만 얘는 아이스크림을 먹은 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던 주사를 맞은 거를 거꾸로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뒤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 무시하고 앞뒤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단어와 2, 3, 4, 5, 6, 7, 8, 9, 10과의 단어와의 연관관계를 생각하고요. 두 번째 단어와 1, 2, 3, 4, 5, 6, 7, 8 또는 3번 단어와 1, 2,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건들, 모든 단어들 간의 앞뒤 연관관계를 완전히 대칭적으로 하나의 사각형 메모리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여러 가지 수학적인 연산을 하게 됩니다. 뭔가 궁금하면 물어보죠. 그래서 뭔가 하나를 집어넣으면 이게 아까처럼 정사각형 어떤 표에 집어넣게 되고요. 이거를 하나의 헤드라고 합니다. 헤드. 그래서 인공지능이 내가 채팅창에 집어넣은 내용을 한 가지로 해석했다. 그게 정사각형 메모리 안에 저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GPT 같은 애들은 이 헤드가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집어넣은 문장을 해석하는 머리가 하나가 아니고 지금 나오고 있는 버전을 보면 100개 이상의 헤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GPT를 딱 열고 채팅창에 문장을 하나 치면 얘는 100가지 이상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합니다. 그리고 앞뒤 인과관계를 다 무시하고 뒤에 걸로 앞에를 해석하고 앞에 걸 뒤에로 해석하고 물론 이제 우리한테 답을 할 때는 다시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대로 하나씩 단어를 내뱉도록 예측하도록 강제하긴 하는데 얘가 우리 문장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는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의 문장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않고 뭔가 꼼꼼하게 잘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 메모리 아까 쓴다고 했죠. 하나 문장 이거 한 줄에다가 채팅창 한 줄 쳤는데 메모리를 그렇게 많이 쓴다. 100개 이상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컴퓨터가 다 할 수 있느냐? 컴퓨터가 하기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이런 정사각형으로 된 메모리 같은 데이터들을 아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 만든 이런 GPU라고 하는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정사각형으로 메모리로 표현하는 거를 가장 빨리 계산할 수 있도록 아예 잘 만들어 놓은 기계예요. 얘가 이제 인공지능이 그렇게 과하게 우리가 친 문장을 100개 이상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든 기계고요. 그거는 예전에 이제 또는 여러분이 집에서 컴퓨터 쓰거나 노트북 쓸 때 쓰는 CPU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생각하던 연산 방식을 좀 바꿔서 우리가 자주 쓰는 연산자, 이런 행렬 연산자, 챗GPT가 생각하는 방식과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게임할 때 많이 쓰지만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아까 그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방식과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바꿔서 생각하면 뭐냐? 더 잘 알아듣고 더 많은 문맥으로 내가 채팅창에 집어넣은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그러면 메모리를 많이 꽂으면 됩니다. 이제는 막 이걸 확장하면 돼요.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메모리를 많이 꽂아서 하면 되는데 그 얘기 뭐냐? 이 메모리랑 이 GPU가 비싸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잘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걸 사이즈를 키워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작게 만드는 쪽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챗GPT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뭐 채팅창에 뭐든 물어보면 돼요. 검색 엔진하고 연동해서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엉뚱한 얘기하는 것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 알고 싶은 것 또는 내가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집어넣으면 뭔가를 해서 알려주긴 해요. 하지만 그걸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3학년 성장을 위한 식단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간식은 뭘 먹으면 좋고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관점을 바꿔서 그러면 초등학생 3학년 식단은 알겠고
40대 여성을 위한 식단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춤형으로 맥락을 딱 알아듣고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아이는 생선을 잘 안 먹는다, 또는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고민이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앞에 했던 또 답변들을 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또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뭐 내가 뭐든 물어보면 잘 검색 엔진처럼 대답해 주느냐, 뭐 그런 것도 한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대화처럼 이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 앞에서 했던 질문도 얘는 어느 정도 그 맥락을 기억하고 계속 이어서 대화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좋냐,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뭐 지금은 어떤 요령을 책을 사서 보시고 어떤 요령을 따라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얘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거 없이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흐름대로 답변 받아보고 꼭 그냥 앞에 사람 두고 얘기하듯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던져봐도 되고요. 그러다가 아까 물어봤던 게 궁금하면 다시 돌아가서 또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계속 채팅창에 넣어주는 걸 바탕으로 그 안에 있는 진짜 맥락을 읽어내려고 얘가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맥락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이거 물어봤다 저 이거 물어봤다 해도 그 맥락을 쉽게 놓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챗GPT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GPU. 걔가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GPU가 끝이냐?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로봇에도 적용합니다. 예전에는 로봇이 있으면 이제 내가 청소 로봇이면 여기를 청소해, 뭐 저기를 청소해 구역 정해주면 하든지 아니면 뭐 타이머 정해줘서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여러 로봇들이 우리 집안에 있다,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이 있다, 이러면 얘가 GPT 같은 언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은 로봇들과 나와의 소통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로봇이 있는 상황이다, 커피를 쏟았다, 그러면 이제 걸레로 청소 로봇을 불러서 여기를 닦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또는 에어컨을 열어서 습기를 빼고, 뭐 그런 일들을 일일이 내가 다 지정을 해줘야 되죠. 지금 이제 이 챗 GPT라고 하는 이런 것과 같은 중재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커피를 쏟았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게 채팅창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커피를 쏟은 상황에서는 이런 일을 해서 물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로봇의 언어로 바꿔서 각 로봇과 인공지능이 소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카메라로 로봇이 한 명이 보고 있었는데 내 커피 쏟은 거 봤다, 그럼 알아서 판단을 해서 인공지능한테 알려서 나한테 할까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로봇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채팅창에 치는 거 뭐 이미지 만들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최근에는 비디오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디오를 그냥 내가 채팅창에 집어넣은 이야기를 비디오로 바꿔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미묘한 것들까지 어느 정도 잘 잡아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뭘 할 수 있느냐?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시나리오가 있으면 영화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뭐 교육 영상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히 살펴본 게 아까 GPT 뭐에서 채팅창에다가 집어넣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맥락을 바꿔가면서 얘기해도 잘 대답해주는 그런 것도 한번 봤고, 로봇 얘기도 조금 했었고, 로봇은 이제 직접 만지고 뭐 소통하면서 우리 실세계와 그렇게 하면서 또 인공지능을 발휘할 수 있고요. 비디오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걸 놓고 어디 인공지능 책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얘기들은 한국의 인공지능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공지능이 윤리적인 부분을 갖추려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어디에 산업에 어디에 적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주 논의되지 않는 건 뭐냐 하면 얘네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즉, 이 인공지능이 채팅창에서 대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미지도 만들어줄 수 있고, 로봇하고 소통도 시켜줄 수 있고 하는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고, 얘네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챗GPT 같은 이런 채팅하는 인공지능 학습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 가지 이제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우리 인간이 가진 관점을
얘가 배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관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소라 뭐 비디오 만들어주는 것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얘가 뭐 어디서 빛이 비추고 있다, 달밤에 어떤 체조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 이러면 빛이 반사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는 거울에 유리에 비친 나의 모습을 뭐 해줘. 아니면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에 비친 나의 모습을 해줘. 그럼 기차는 움직이고 그 안에 나의 모습은 고정돼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얘가 비디오를 만드는 인공지능이지만 이걸로 우리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지만 얘가 그게 진짜 뜻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의 물리 법칙과 자연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지식 체계를 스스로 갖춰 나간다는 거를 뜻합니다. 뭐 이렇게 만지고 소통하면서 배워가는 로봇은 또 뭘 뜻하느냐? 챗GPT는 이제 글로만 배웠다라고 우리가 비웃을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로봇하고 연동해서 동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감을 종합적으로 이걸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요. 오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로봇은 그 뒤에 깔려 있는 맥락을 또 볼 수 있다면 육감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얘기할 때 보통 하지 않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챗GPT가 나와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 추론도 할 수 있는 시대. 사실 저는 놀랍지만 또 무서워지는 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AI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상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서 AI를 많이 또 만나거나 이용하신 분들이 제 생각보다는 좀 적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 AI를 이용해서 인간의 사고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어떤 기술의 응용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는 교과서를 1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보겠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앞에 가서 다시 보기도 하고 그렇죠. 어려운 장은 여러 번 보기도 하고 쉬운 거는 금방 건너뛰기죠 하죠. 내가 어떤 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는지 이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공지능이 개인별로 캐치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게 교과서를 조금 더 재구성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예시고요. 그다음에 뭐 정신질환, 뭐 중독이나 우울증 이런 쪽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섹터 만나봤고요. 바로 교수님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